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을 살펴본다면 답안지가 보이지 않을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전 지구상의 신문, 언론,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번에 금리 인하 9월 달에 하겠죠. 근데 비트코인 그래도 12만 달러 못 넘을 것 같아. 이유가 뭐냐? 시장에 이미 선반영이 됐다. 그럴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금리를 인하하는 게 당장은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미국에서 지금 경기 침체 아니야? 경기가 둔화되는 신호로 해석되면 지금 배드 이스 굿인데 배드 이스 배드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뭐 이런저런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바클레이즈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올해 금리 연준에서 3번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심지어 내년 3월달, 내년 6월달까지도 2차례 인하를 더할 것이다. 금리 인하를 쭉 계속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은 특히 위험 자산인 주식과 비트코인 그리고 특히 알트코인에는 큰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맨날 바뀝니다. 올해 연준에서 금리 인하 3번 다 할 확률 9월 달에 하고 10월 달에 하고 12월 달에 계속 연속 3번 할 확률이 현재 기준 73%입니다. 생각보다 높죠. 현재 기준 올해 금리 인하를 2번 이상 2번 아니면 3번이 되겠죠. 2번 이상 할 확률은 이제는 98%가 넘어섰습니다. 이 자체는 호재라고 당연히 보여집니다. 자, 스탠다드 차트도 역시도 미 연준에서 9월달 금리를 0.25%가 아니고 B컷 해야 된다. 0.5%를 인하할 확률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B컷의 확률은 낮게 보고 있어요. B컷은 이제 할 확률이 현재로서는 대략 10% 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사실은 없었다가 지금 고용 지표, 그 고용 쇼크가 나온 다음에 이게 새롭게 이제 나오고 있죠. 사실은 매일, 매주, CPI, PPI, 고용 지표 요동을 칩니다. 이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몇 번을 할 것이냐, 확률이 몇 %냐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맞출 수 있을까요? 연준 이사들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지표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표를 어떻게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이거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미 연준의 금리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공모함이라고 얘기 드렸죠. 올릴 때 올리더라도 올려놓고 쉴 수는 있어요. 동결할 수는 있지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 사람은 이제 자격 없어서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실은 아마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내리는 첫 번째 방향성의 스텝 올해 첫 금리 인하잖아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렸다가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아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이 경거망동할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매크로, 특히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과 코인 시장의 관점을 한번 공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참고를 하셔야지 제가 맞다라고 볼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저는 AI, 크립토를 월가의 탐욕에 베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근데 가로 열고 닫고 트럼프 대통령을 집어넣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아들들, 그의 지인들 좀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로비하는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수조 원의 코인을 서로 주고받고 지분을 주고받고 다 같이 상장이 되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한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사람의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자꾸 이제 내 코인 왜 안 가요만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연준의 금리 인하 수준이 아니고 연준의 이사들을 그냥 심지어 이제 해고도 시켰고요. 자기 사람을 한 명씩 채우고 차기 연준 의장 줄 세워서 인터뷰 본다고 하죠. 왜 이렇게까지 할 거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은 이미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이미 금리 인하했고 돈을 막 거의 뭐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풀고 있었다가 미국 큰형님이 금리를 동결을 하는 바람에 그냥 더 내리고 싶었는데 못 내리고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연준이 내려줘야 돼요. 근데 연준에서 내린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달러도 시중에 더 풀리겠죠. 사람들이 지금 빚으로 굴러가는 그 세상 아닙니까? 전 세계 지금 달러 빚이 거의 절반입니다. 금리를 낮춰주면 조금 여유도 생기는 거죠. 당장 뭐 이제 시장이 상승한다 볼 수는 없지만 금리를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부터 꾸준히 낮춘다라고 하는 신호를 준다면 전 세계 주요 의사 결정자들이 그동안 미뤄졌던 현금, 잉여됐던 현금, 불확실성 엄청나잖아요. 관세 그냥 막 모든 게 불확실하다는 거 외에는 그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준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관세, 이게 언제까지만 혼란 속에 있을까요? 이게요, 경제 호황, 시장 상승, 그리고 이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첫 단추가 바로 금리 인하인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 생각해 보시면 경기 침체만큼은 내 임기에서만큼은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낮춰놓고 일단 최대한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춰놓고 경제 살려놓고 내년 중간 선거도 이겨놓고 그 다음 뭐 오실 대통령은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경기 침체는 있을 수 없죠. 금리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이요, 매우 안 좋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공급이 매우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지금 이제 그 금리가 높잖아요. 거래 자체가 이전에 싸게 이제 모기지로 샀던 사람들 지금 금리가 올랐지 않습니까? 옛날 뭐 20년도 뭐 이럴 때니까 오르기 전이니까 지금 거래 자체가 아예 있을 수가 없대요. 거래 비용도 너무 크고 지금 트럼프 정부는요, 부동산 경기도 살리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 인하, 이거 부동산이랑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 11월에 선거 전에, 그러니까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부동산 투자, 이게 다 표밭 아닙니까? 주식이 폭락하면 그 표를 줄까요? 우리나라를 지금 부동산 아닙니까? 미국도 부동산, 코인, 주식, 요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선거 전에 특히 좀 올려야겠죠. 그러려고 하지 않을까요?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럼 뭐 내년 저 뭐 말까지 보고 계속 바이더딘만 할 것이냐? 저는 균형 잡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봐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너무나 변동성이 큰, 특히 알트코인의 변동성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 내년 초에 엄청난 폭등이 나온다? 전 시원하게 정말 최소 50%, 많으면 그냥 다 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시원한 익절. 뭐 그 코인 그때 가서 뭐가 오르냐? 이거 보고 3번 참았다가 지표 보고 결정을 해야겠죠. 뭐 정해둔 건 없습니다. 현금화 하신 다음에 기다리는 것도 뭐다? 전 이거 투자라고 보는 거예요. 맨날 뭐 사팔사팔 하면서 계속 돈만 벌 수 있으면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 기다릴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락장이다. 또 시즌 종료다. 왜냐하면 폭등이 나오면요, 무조건 조정은 나와요. 산이 높은데 어떻게 골짜기가 없습니까? 그때 다시 진입을 하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는 경기 침체가 당분간 전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시장도 긍정적으로 보는 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침체라고 하는 게 언제 시작이 실은 될까요? 이미 침체의 증세들은 이미 눈에 보일 때입니다. 그러면서 연준을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뭘 하고 있을 때입니까? 긴축하고 있을 때요. 통화량을 줄이고 있을 때요. 유동성을 회수할 때입니다. 요때 침체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호황은 그러면 언제 시작될까요? 호황이라고 하는 건요, 이미 반등의 낌새는 조금씩 보여야 돼요. 시장이 선반영 하잖아요. 뭐 AI가 됐건 뭐 비트코인이 됐건 반등의 낌새는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이 얘기는 즉슨 괄호 열고 닫고 바닥은 지났구나. 그러면서 뭐가 시작된다? 저기 미 연준이건 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하고 돈 찍기 이제 그걸 시작할 때 호황이 시작돼요. 1번과 2번 제가 얘기 드렸죠. 저는 1번은 2022년과 2023년이라고 보고 있어요.
요때 바닥이었죠. 요때 침체 있었죠. 요때 은행위기 겪었죠. 그러니까 돈 찍어서 실은 막았잖아요. 2번 호황이 시작되는 시점, 요거는 저는 2024년과 2025년 올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바닥은 지나놓고 보니까 지났네요. 22년 거의 바닥 찍은 거 아닙니까? 23년 초반까지 해서. 지금은 뭡니까? 이제 완화 시작하잖아요. 이미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들. 지금 미국에서 큰형님이 내려주면 비트코인 가야 다른 코인도 같이 가는 것처럼 미국에서 금리 인하 돈 찍어주면 다른 나라들 이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달러 빚으로 지금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달러가 여전히 기축으로서의 파워가 있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저는 이제 호황이 드디어 유동성이 비즈니스 사이클이 달러가 더 약세로 가고 반감기 사이클, 대선 사이클 대략 4년 주기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4년은 아니에요. 3년에서 5년 주기인데 저는 이번에는 4년 주기가 지금 정황상 정확하게 들어맞을 것 같진 않아요. 물론 반반입니다. 이걸 뭐 어떻게 맞출 수는 없어요. 무슨 살이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지금 관세 폭탄이 장난 아니다. 인플레이션 더 높아질 거야. 지금 저성장의 늪 좀 힘들 것 같은데 경제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당연히 얘기하실 수 있죠. 결국에 전 계속 얘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 투자는 본인의 관점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설득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식을 바탕으로 이 의견 저 의견 뭐 이분 저분 얘기를 들어보시고요. 그냥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락에 내가 베팅을 하면 하락에 베팅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 현금하고 기다리시는 것도 하락에 베팅하는 거고요. 당분간 저 같은 경우는 고물가, 그러니까 스티키하다는 표현을 써요. 물가가 끈적끈적 할 겁니다. 왜? 물론 뭐 석유 가격 내리고 하겠지만 관세라고 하는 게 그래도 가격 올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거로 대비했을 때 현재 분석가들의 의견을 제가 그냥 종합한 겁니다. 물가도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지금 고용은 쇼크 수준이에요. 지금 고용은 지금 거의 뭐 폭탄 떨어듯이 초토화돼 버려서 이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지금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물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 위로 치솟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3.1%, 2%, 3.3% 내년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 AI는 디플레이션 폭탄이라니까요. AI라고 하는 게 지금은 뭐 우리가 챗GPT 쓰는 수준이지만 나중에 뭐 휴머노이드가 나오고 피지컬 우리 생활에서 정말 엄청난 생산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실은 모든 것의 생산 단가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사실 디플레이션이어서 이 친구들은 트럼프 정권에 있는 뭐 베센트 장관도 그렇고 저기 상무부 장관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AI는 엄청난 디플레이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플레가 문제가 아니고 뒤로 가면 갈수록 디플레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코인 시장에서 관점을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한마디로 억눌린 가격에 짓눌려서 정작 큰 걸 놓치고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특히 알트코인 가격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좋은 코인, 안 좋은 코인이 다 같이 도매급으로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저의 생각입니다. 들어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클래리티 법에 제가 볼 때는 이 법의 중요성을 아직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지니어스법 엄청난 법 맞습니다. 그것만큼 중요해요. 클래리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에서 대기업 이제 나중에 빅테크가 이거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코인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화폐인지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삽니까? 국가에서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9월 30일에 상원에서 표결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원은 이미 통과했고요. 10월 달에 내용 이제 상하원 서로 상의해서 수정을 할 거예요. 11월 달까지 특히 이제 11월 27일이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사인 그 책상에 가져가는 것이 지금 목표라고 한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이 예정이에요, 예정. 이게 진짜 통과가 되면요. 지금 뭐 비트마인, 저 게임 링크, 샤프 링크죠. 솔직히 들어보신 회사 맞습니까? 솔 스트래티지 이런 중소기업들이 아니고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진짜 우리가 이름만 들면 알 수 있는 큰 회사들 국가에서 직접
이제는 뭐 이렇게 무슨 뭐 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가 아니고 직접 코인을 저는 살 수 있는 그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호재예요. 지금 미국에서 뭐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코인 5개 언급했잖아요. 이거 매수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매수 안 할까요? 이거 합니다. 하는데 지니어스 가지고는 지금 알트도 포함됐잖아요. 클래리티법, 지금 스테이킹, ETF 이게 지금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과가 되고 갑자기 또 말을 쓱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 포모가 감당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얘기 드렸지만 알트코인 ETF 승인, 지수, 인덱스 ETF 승인 이거 무조건 합니다. 월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만 지금 팔겠다고 지금 이 시장을 이렇게 짠 게 아니에요. 픽처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습니다. 그리고 얘기 드렸던 유동성, 그리고 규제 완화. 규제 완화는 뭐 SLR 규제 혹은 뭐 은행 규제 완화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뭐 세금도 깎아준다 할 수 있어요. 이것과 그들의 탐욕이 맞닿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이거 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4분기일지 내년일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폭등이 올 수도 있고 폭등이 오면 조심해야 돼요. 폭락과 조정은 무조건 와요. 그래서 취하지 말자는 거예요. 취하면 그때 이제 팔고 슬슬 이제 팔면 분할로 참았다가 팔면서 이제 나오실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막 그냥 돈 이렇게 영끌 하셔가지고 그때 들어온 사람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정말 하시면 안 되는 거겠죠. 급등했을 때 3번 참고 지표 보시면서 익절하는 거죠. 왜? 우린 타이밍 모르니까. 타이밍 어떻게 압니까? 결국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걸 미리 예방주사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선택이요. 왜냐하면 꼭지에서 내가 100%다 팔 수 있다?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저는 그게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렵다. 그거는 뭐 0.0001% 거의 없다. 그건 로또 수준이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3번 참고 지표 보고 분할로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팔았는데 더 올라가더라. 그거 보면서 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발만 동동 구르면서 막 가슴 쓰리 하시든지 두 번째 꼭지 찍고 내려온 거죠. 근데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 하면서 어쨌든 파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깨 아니면 뭐 이제 가슴팍에서 팔았다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봤던 그 가격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더리움이 내가 1,500만 원 갔는데 1,200만 원, 뭐 1,100만 원, 1,000만 원, 900만 원에서 팔았다 치면 그때 내가 1,500만 원에 팔았어야 했는데 그때 정말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벗어날 수는 없어요. 제가 얘기를 왜 드렸냐? 물론 이게 본인의 어떤 평단가, 투자의 성향, 투자 뭐 100만 원 하신 분과 투자 뭐 억 단위로 하신 분 이거 다릅니다. 이 살 떨리는 게 다르겠죠. 감정을 얼마나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느냐. 이건 정말 케바케예요. 우리 구독자분들 개인마다 다 다르세요. 근데 제 포인트는 어차피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고수의 비결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적당히 털고 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경험적으로 이거는 그 리딩방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본인이 체험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냥 이 정도면 됐다 하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후회는 어차피 남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신한금융회 회장이 서클과 이어서 테더와도 관련 협의를 했다라고 그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는 그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 뭐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거 항상 이제 좀 구분을 짓는 경향이 있는데 너무 그렇게 이렇게 뭐 국적을 나누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모든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은 당연히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엔화 스테이블 코인,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거 왔다 갔다 당연히 되겠죠. 그럼 뭐가 그럼 중요할 것이냐? 일단 우리 지금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망이 가장 많이 스테이블 코인에 활용이 될 것이냐? 단연 이더리움입니다. 현재 압도적인 1위는 이더리움이고요. 앞으로도 이게 깨지긴 쉽지 않다라고 봐요. 물론 뭐 솔라나, 뭐 이더리움 레이어 2들, 뭐 아발란체 이런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상식인데요.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 내에서 쓰이는 건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기존이랑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면 동남아시아나 저기 중동이나 저기 뭐 필리핀이나 저기 중남미에서 써주는 게 의미가 아주 큰 겁니다. 미국에서도 미국의 국가 부채를 미국 사람이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거거든요. 유동성을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의 국가의 부채 빚을 사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서 유동성을 돈을 찍어내는 게 핵심인데 미국의 국가 빚을 자국민이 사준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국채 수요가 이제 그 만들어낸 거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와서 얘기를 드리면 관건은요. 그게 한류 열풍이 돼도 되고요. 뭐 캐대헌 시즌 2가 나오든 오징어 게임 4가 나오든 아니면 우리나라 그 핸드폰 만드는 갤럭시 핸드폰 있잖아요. 요런 회사들, 요런 콘텐츠를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게 실력이에요. 이게 관건입니다. 중국으로 치면요. 중국에서는 위안화, 그러니까 이제 중동에서 석유를 많이 사지 않습니까? 석유 사는데 위안화로만 결제를 하게끔 강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도 달러 패권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명맥을 유지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로 이렇게 퍼뜨리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지코인 ETF 소식의 알트코인 랠리가 재점화되고 있다. 렉스쉐어스라고 하는 뭐 규모가 크진 않아요. 여기에서 도지코인 ETF 제안하면서 뭐 가격이 좀 올랐다. 비트와이즈나 21shares, Grayscale 이런 데는 정식으로 도지코인 ETF 신청을 한 곳이고 렉스쉐어스는 조금 약식이고 규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이제 한 회사죠. 예전에 솔라나 스테이킹 저쪽 뭐 케이만 아일랜드 끼고 한 그 회사입니다. 약식은 장점이 있어요. 더 빨리 승인이 실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중소형 회사보다는 뭐 비트와이즈나 저 그레이스케일 같은 좀 더 큰 회사들이 실제 월가의 금융기관들 뭐 나스닥에 상장한 회사들이 사주는 그 ETF를 실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요 ETF의 최종 데드라인은 대략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지금 도지코인 얘기 드린 겁니다.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으로 파티가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9월달 기분이 꿀꿀할 때, 나쁠 때, 그럴 때 뭐 솔라나, XRP, 에이다, 아발란체, 도지코인, 뭐 스위, 체인링크, 뭐 헤데라 지금 여기 없는 것도 있어요. 뭐 트론도 있고 몇 개 더 있죠. 요런 ETF가 지금 신청이 돼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코인들을 추매하기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지코인 투자하는 그 트레저리 컴퍼니 비축하는 회사 클린코어가 1.7억 달러, 뭐 한 2,300~400억 될까요? 요 정도 돈을 결국 모금을 완료했다. 근데 이제 도지코인 사겠다 발표했는데 주가가 한번 떨어졌던 기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도지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사실은 일론 머스크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또 일론 머스크를 좀 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뭐 이제 특히 저는 뭐 해외 쪽을 많이 봅니다. 근데 뭐 캐시 우드건, 뭐 팀 드레이퍼건, 피터 티리건 정말 난다 긴다는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안 좋게 보는 사람 전 한 명도 못 봤어요. 일반 대중들은 일론 머스크를 욕합니다. 너무 변덕스럽다. 아니면 너무 쇼맨십이 뛰어나다. 근데 저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를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다. 전 인류의 아주 소중한 자산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게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 일반인들 95% 이거 다 비웃거든요. 근데 정말 세계에서 난다 긴다 하는 과학자 개발자들은 일론 머스크 그 회사에 가서 저거 일하고 싶어 한다라는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뭐 루프, 이건 뭐 수천 킬로로 갈 수 있는 뭐 튜브 같은 거 있죠. 로봇 택시, 뭐 자율주행, 뉴럴링크, 6G. 우리나라에서도 2030년까지 해서 이제 5G 시대가 이제 지금은 5G지만 수년 내로 6G가 오거든요. 6G가 가능한 건 스페이스X에서 적에도 위성을 쏴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 굉장히 6G 신호가 빨리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낮은 고도의 이제 위성 쏘는 거에 거의 한 70%를 스페이스X 혼자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친구는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요.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가보면 지금까지는 테슬라가 각광을 받았다라고 보여지죠. 앞으로도 이 정말 무제한 어떤 저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봐요. 전 테슬라 주식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페이스X에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트럼프 임기, 그 이후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아직은 스페이스X는 비상장 주식이거든요.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코인 투자 지금 방송이죠. 리플의 IPO가 언제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친구들이 거의 뭐 마지막 킹왕짱 느낌으로 와서 IPO 딱 했다. 그때는 저는 이 회사 상승장의 끝자락이 최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의 회사, 전 스페이스X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IPO 언제 하는지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투자자 중에 한 3명 중에 2명은 이제 4년 주기에 의하면 2026년은 하락장이다. 그러니까 올해 한 4분기 최고점 찍고 저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흘러내리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 특히 이제 비트코인도 크래시, 그러니까 폭락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 플랜 B라고 하는 사람, 그 스톡 투 플로우 모델 아시죠? 23년도에 비트코인이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 2배로 올랐고 24년도에는 또 8만 달러 또 2배로 올랐고 25년도에는 16만 달러는 되지 않을까? 제가 그냥 하나로 바꿨습니다. 2억 2천만 원은 되지 않겠냐? 26년 말까지 되면 또 2배 돼서 한 4억 4천만 원. 27년 말이 되면 또 2배 되면 한 8억 8천만 원이 돼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그림은 이제 곰이 막 화가 나서 거울을 이렇게 막 부수는 그림이더라고요. 굉장히 긍정적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플랜 B는 지금 비트코인 말고 다른 알트에 대해서 얘기한 적을 제가 본 기억은 없습니다. 어떤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비트코인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공개를 제가 찾아봤더니 공개된 건 없지만 알트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한 적도 실은 없습니다. 반면에 마이클 반데르포프라고 하는 사람은 2017년도에 알트코인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뭐라고 하냐? 다가올 조정, 특히 내 알트코인 포트폴리오가 나는 걱정이 되지 않는다. 걱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신뢰성 있게 들리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르면 500% 정도 오를 거다. 떨어지면 마이너스 여기에서 20에서 30%. 그러면 해볼 만한 투자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얘기는 동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찾아보시면 실제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전액 알트코인으로 다 올린 했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셀레스티아, 좀 뭐에 투자했나 제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셀레스티아나 옵티미즘, 세이, 뭐 비텐서 타오, 뭐 요거까지는 뭐 그래도 모르겠는데 이거 말고는 이 시총이 너무나 작아서 제가 알지도 못한 코인들 막 이것저것 엄청 사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올해 최대 마이너스 65%를 경험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어떤 사람이 됐건 모든 예측이나 전망에서 뭐 개인이나 기관이나 할 것 없이 본인의 포지션을 저는 옹호할 수밖에 전 없다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라지캡을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뭐 라지캡이 킹왕짱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여유가 좀 되신 분들은 비트코인 하시면 가장 좋아요. 실은. 아니면 난 너무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래도 비트만 하시면 돼요. 조금 난 리스크 한번 테이킹 해볼까? 그럼 이더리움 좀 섞어주시면 돼요. 아니면 좀 연세가 너무 많으시다. 그냥 비트코인만 하시는 게 전 제일 좋다라고 봐요. 아니면 뭐 비트나 이더를 적당한 비중으로 섞으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보다는 좀 더 수익률이 좀 더 난 크게 얻고 싶다. 그러면서도 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저는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뭘 것이냐.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알트코인 ETF 신청이 들어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예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비축하겠다고 밝혔던 친구들. 그리고 지금 나스닥에 있는 상장 기업들이 그냥 전략 비축하겠다고 쟁여놓고 있는 알트코인들. 그 다음에 이제 클래리티법, 유동성까지 한다면 최소한 내년, 내후년에 망하지는 않겠다. 요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게 저는 라지캡이라고 보는 거예요. 위험 대비 성과가
높겠다. 하지만 위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위험이 당연히 있습니다. 타이밍, 종목이 아니고 뭐가 everything입니까? 타이밍이 모든 것이죠. 이더리움 위에 지금 얹혀진 스테이블 코인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글로벌 엘리트들은 이더리움을 많이 사놨고 지분 투자를 해놨고 JP모건이 지금 컨센서스 많이 들고 있죠. 그리고 밀고 있구나. 저는 비트마인, 저기 뭡니까? 샤플링크, 또 뭐 이더질라 등등등. 그 뒤에 전 이거 다 조사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돌려서 할 수는 있습니다. 5년 동안 무려 이더리움은 최고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이또속이었죠. 근데 이제 와서 정말 뭐 마른 장작이 아니죠. 젖은 장작에 불을 붙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젖었기 때문에 이게 불이 잘 안 붙는 거예요. 이더리움 너무 지금 이또속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숙련된 투자자들은 그 다음 움직임이 뭐가 될 것이냐라고 예측을 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의 경우는 라지 캡이고요. 이걸 다 한번 자기만의 생각이 있으시면 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델리티가 이더리움 위에 미국의 국채를 얹었습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뭐 피델리티 저기 뭐 다른 뭐 블랙락 저기 뭐 스테이트 스트리트 JP모건 결국 이더리움 위에다가 전 세계에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얹겠다. 화폐 포함이 되겠죠. 이건 이제 영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인데요. 지금 운용하는 자금이 한 300조 원이 훌쩍 넘어가네요. 여기에서도 최초로 토큰화된 펀드, 이거 블랙락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프랭클린 템플턴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이더리움 위에다가 펀드를 처음으로 론칭을 했다더라. 제 추론컨대 이또속 할 때 잘 준비를 했고 그냥 뭐 위에 상부에 보고도 하고 결제 이게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런 것들을 밝힌다라는 것은 이더리움도 많이 좀 쟁여놓고 실제 준비가 다 된 다음에 나 이거 샀다 뭐 이런 거랑 뭐가 다른지 좀 뭐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것들이 말입니까 행동입니까? 지금 다 행동이에요. 너무나 명백한 행동인데 왜 안 믿을까요? 가격이 재미없으니까. 저는 거기에 속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코인 이걸 지금 보시면서도 나는 코인 못 믿겠어. 이 코인 투자하시면 저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가 난무합니다. 언제 또 이렇게 저렇게 말 바꿀지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겠죠. 지금 계속 저는 뭐 크립토 시장 긍정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시는 사람의 의견도 한번 뒤에 실어봤습니다. 벤자민 코인인데요. 제가 보면 이분은 거의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에 가깝고요. 실제로 투자도 비트 위주로만 해야 되고 알트는 아주 소액만 해야 된다. 이렇게 과거에 발언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핵심은 뭐냐? 9월 말 10월 초까지 해서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은 재미가 없을 것이다. 심지어 비트코인은 여기서 60%그 위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분간 이더리움이 더 떨어질 것이고 10월 초부터 다시 올타임 하이를 찍지 않겠냐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시장의 관점, 종목, 타이밍에 대해서 우리는 결국 선택을 하셔야만 해요. 하지만 다 가설이에요. 뭐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뭐 누구는 뭐 9월이고 누구는 10월이고 누구는 2번이고 금리 인하 3번이고 다 다릅니다. 누가 맞습니까? 세상에 100% 승률의 투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노력은 왜 해야만 하는 걸까요? 뭐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원화채굴도 투자다. 인내하는 것도 투자다. 바이 더 딥 정말 아름답다. 제가 얘기를 계속 드렸던 이유는요. 승률을 올리는 것이에요. 승률을 올리는 게임입니다. 수익률을 올리는 거예요. 승률이 원래는 동전 던지기 뭐 50%라고 했으면 이 노력을 통해서 50이 60으로 올라가는 게 엄청난 겁니다. 60이 70으로 간다? 이게 심지어 80까지 갈 수 있다? 이건 엄청난 실력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관점입니다. 향후 지금부터 특히 1, 2년 왜 1, 2년이냐? 트럼프 첫 해와 둘째 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중에 관점이 바뀌면 바로 전 공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이 나쁘진 않을 것이다. 특히 라지캡
그리고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타이밍은 제가 어차피 못 맞추기 때문에 그냥 동전 던지기 어쩔 때 맞추고 실력이 있어서 맞춘 게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맞은 거예요. 타이밍은 감정 빼고요. 그냥 지표 보시면 돼요. 저 코인베이스 앱 아니면 뭐 그렇게 어려운 지표도 제가 볼 때 사실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다. 여기 뭐 거래량 RSI다. 그냥 이런 거 코인베이스 앱 순위부터 해서 아니면 유튜브 조회수도 이게 전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포인트는 트럼프 임기 때가 아무리 시장이 뭐 다 올라간다라고 해도 지표가 너무 뜨겁다? 그러면 그냥 시원하게 익절하고 저는 쉴 겁니다. 왜냐하면 제 관점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틀리면 그 틀렸을 때 제가 또 못 팔면 뭐 마이너스 뭐 80% 90% 많이 경험했거든요. 전 이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올 때 적당히 참았다가 그것도 분할로 익절하고 더 오르면 할 수 없다. 뭐 이건 제 관점이겠죠. 올해 3월 달에 저는 에이다라고 하는 코인을 실은 절반만 팔려고 했는데요. 에이 그냥 하면서 그냥 쓱 다 던졌습니다. 왜? 그때 제 마인드는 이거였어요.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지 뭐. 근데 웬걸 엄청 떨어졌죠. 올해 내내 뭐 이제 에이다만 그런 거 아니고 다 그냥 거의 뭐 바닥을 기었죠. 비트를 제외하면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재미가 없었죠. 기회가 다시 오던데요. 에이다를 다시 사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헤데라를 샀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냥 그 코인, 저 코인 공부 많이 하시고 기다리면 뭐 다시 또 기회가 옵니다. 그렇죠? 저나 제 동생, 저희 둘도 의견이 달라요. 어차피 정답은 전 없다라고 보고요. 배울 거 있으시면 그냥 취하시면 되고 좀 이상한 소리 같다 그럼 버리시면 됩니다. 자기만의 엣지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